스윗스윗한 닥터. 오늘도 역시 제가 시작은 이렇게 즐겁겠지만 조금 더 무거울 수도 있는 주제입니다. 연예인병이라고 불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앓고 있는 병, 바로 공황장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공황장애 하면 연예인병이라 할 정도로 연예인이 많이 앓고 있죠. 보통 이 공황장애는 불안장애의 가장 극심한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 불안이 아주 심한 상태. 공황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카오스, 혼란, 그죠? 정신 못 차린 상태를 말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숨이 막히거나 또는 심장이 뛰거나 또는 심장이 이렇게 멈출 것 같은 그 극심한 공포 때문에 죽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 증상을 말합니다. 실제로 공황장애를 경험하게 되면 너무 놀라요. 왜 그러냐면 죽을 것 같은 공포 때문에 내 죽겠어 심지어는 말도 못해요. 공황장애를 실제로 어택이라고 하는데 발작이 딱 오면 말도 못하고 이렇게 정도 할 정도로 응급실에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검사를 했는데 큰 문제가 없어요. 황당하죠. 그렇지만 환자분들은 굉장히 이 부분 놀라고 그리고 공포에 실제로 이렇게 쌓이게 됩니다. 공황장애는 우리가 사람 많은 곳에 가면 깝깝한 느낌이 나는 광장공포증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 광장공포증과 광장불안증이라고도 합니다. 이거 보통 동반하는 경우가 많고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한 2~3배 정도 많이 있습니다. 이 공황장애는 굉장히 만성화될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치료를 잘 받아야 되겠죠. 우울증은 우울한 감정이 주인 어떤 심리 상태고요. 공황장애는 불안장애 형태라고 있지 않습니까? 불안의 형태가 심한 형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울한 것과 불안한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처지고 우울하다, 그리고 나 걱정돼요, 불안해요 하는 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같이 겹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불안장애가 오래된 경우에 오히려 우울증이 같이 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우울증에서도 일부 불안장애, 공황장애 같은 불안장애가 겹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병은 다른 병인데 정상으로는 겹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많죠. 대표적으로 김구라, 그 다음에 정영돈, 이경규 같은 개그맨들도 굉장히 많고요. 컬투의 정찬우 씨도 아마 공황장애를 이야기했고, 가수들도 너무 많아서 열거를 못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연예인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이유가 뭐냐면 연예인들은 피치 못하는 상황들을 자꾸 막닥뜨리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무대라는 것들도 누군가한테는 굉장히 공포예요. 가수가 굉장히 목소리 상태가 좋고 기분이 좋고 할 때는 무대 올라가서 잘 부를 수 있지만 어느 날 내가 목소리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대에는 이날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이게 기쁜 마음으로 올라갈까요? 굉장히 불안하죠. 이 불안함이 이게 해결이 되지가 않아. 왜? 올라가서 불러야 되니까. 그렇다면 이 불안감이 점점 커질 수가 있죠. 연예인들, 탤런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기에 대한 불안감, 개그맨들도 역시 아무리 슬프고 힘든 일이 있어도 무대에 올라가서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결국 그 불안감들이 점점 쌓여서 결국 공황장애 같은 극단적인 형태의 어떤 불안장애로 드러나게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습니다. 공황장애 때문에 응급실에 오는 경우 대부분 응급실에 옵니다. 이게 증상이 워낙 극심하기 때문에 응급실을 가게 되고요. 응급실에 가면 몇 가지 검사를 통해서 공황장애를 쉽게 저희가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 친구도 황당하게 공황장애를 경험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냥 길거리 지나가는데 뜬금없이 숨이 안 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응급실을 갔는데 검사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안정하고 난 뒤에 그냥 퇴원했어요. 혹시나 그런 이야기는 들었지만 그냥 아무렇지 않고 퇴원했는데 이게 몇 번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되면 걱정이 돼요. 그래서 저한테 왔어요. 제가 몇 가지 검사와 이제 제가 체크하는 설문이 있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불안장애로 진단하고 공황장애로 같이 진단을 해서 약물 치료를 했고 지금 한 두 달쯤 됐는데 거의 안정화되고 잘 치료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공황장애의 제가 진단 기준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한 이 항목들을 전부 만족시켜야 됩니다. 첫 번째, 예측하지 못한 공황 발작이
계속된다, 반복된다. 두 번째, 적어도 한 번 이상의 발작 후에 한 달 넘게 다음 중 하나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공황 발작이 다시 올 것에 대한 지속적인 걱정, 그 다음에 공황 발작의 영향이나 결과에 대한 걱정, 뭐 예를 들자면 내가 내 자신을 통제를 못한다든지 심장마비가 걸린다든지 미쳐버리면 어떨까 하는 이런 걱정들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황 발작과 관련된 현저한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공황장애로 저희가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광장공포증은 공황장애가 겹칠 수도 있기 때문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확인해야 될 건 이 공황장애의 증상이 약물에 의한 증상이거나 사실은 마약류나 정신과적 약제 때문에 이런 비슷한 증상을 실제로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검사해봤더니 마약 중독이나 이렇게 진단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아니고 또 특정한 질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게 입증되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입증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본적인 검사가 필요하고요. 그 검사에서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되고, 그리고 공황장애에 대한 기본적인 체크리스트에 해당될 때 저희가 진단할 수 있습니다. 수유탄 닥터 공황장애 편 계속됩니다. 좋아요, 구독도 계속되어야 돼요.